캄보디아 민간항공청이 교전지역 상공의 비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 조치를 포이펫, 파일린, 그리고 시엠립주 절반까지 확대했습니다. 다만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프놈펜 방콕, 시엠립 방콕 노선은 정상 운항 중입니다. 태국군의 국경지역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전선 병사들과 피난민들을 위해 캄보디아 국민들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 푸놈펜의 코픽 전시장에서 열린 헌혈 행사에는 총 2,831명이 참여해 2,117팩의 혈액이 확보되었으며 9,336명이 현혈을 약속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전국 고등학교 졸업시험 일정이 8월 17일부터 19일에서 8월 27일부터 2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일정 변경은 태국과 접경한 지역의 수험생들을 고려한 것으로 만약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대피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이 양국 간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자로 말레이시아를 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훈만의 캄보디아 총리와 푸탐 외차야차이 태국 임시 총리는 7월 28일 저녁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며 제3국은 중재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 양국은 5일간 이어진 국경 무력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28일 자정부터 조건 없는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위한 회담은 말레이시아가 주최하고 미국이 공동 주관했으며 중국이 적극 참여한 가운데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증권거래감독원은 국가 자본시장을 역동적인 성장 엔진으로 전환하기 위한 2025-2035 증권시장 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터플랜은 3개 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리스크 기반 감독 체계와 모바일 중심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캄보디아의 보험 가입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0.9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2025년 캄보디아 보험 시장 규모는 19억 7천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84%로 예상했습니다.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와 로얄레이웨이는 캄보디아 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한 운영 및 유지관리 잠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로얄레이웨이는 2010년 남부북부 철도 노선 복구 이후 캄보디아 유일의 철도 운영사로 활동해왔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캄보디아와 태국의 휴전 이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감시단 구성 작업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아센 이장국으로서 다른 회원들국과 협의해 휴전 감시 및 보고를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태국군에 군사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자 9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의 행위가 반역죄에 해당함에 따라 국적 박탈 및 중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전투 중인 캄보디아 군의 병력 배치와 전선 위치를 촬영하고 이를 태국군에 전달해 중포 사격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훈만의 총리의 요청에 따라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태국과 국경 충돌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군인들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 조치를 모든 금융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중앙은행은 대출 유예, 전사한 군인의 대출 탕감, 대출 조건 재조정, 귀국 노동자와 군인에 대한 특별 우대 정책 시행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캄보디아 니몰 상무부 장관은 싱가포르 기업 연맹 대표단과 만나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니몰 장관은 대표단을 환영하며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싱가포르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SDY 컴퍼니, 케이브 엔터테인먼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캄보디아 지회가 캄보디아 태국 국경 분쟁 지역 군부대에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긴장 속에서 국토를 지킨 군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분쟁 이후 빠른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최근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국경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경 지역 유적지들이 무력 충돌에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만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는 7월 30일 총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 7건을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프로젝트에는 농산업 분야, 스포츠용품, 가방, 가전제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약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26세 남성이 H5N1 조류독감에 감염되어 현재 고열, 기침, 인후통, 복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중앙정부와 지역 비상대응팀, 농업국, 지방당국과 협력해 감염 경로 및 전파 양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캄보디아 토종 엔지니어링 기업 VP 스타트 테크놀로지가 국제시장 진출 계획을 밝히며 산업과학기술혁 신부의 규제 준수 및 혁신 인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VP 스타트는 스마트 그리드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분야에 특화된 기업으로 제품 설계 제작의 모든 과정을 캄보디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 측이 제안한 국경일반위원회 특별회의 개최 요청에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회의 장소와 일정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태국은 서한으로 GBC 회의 참석 의사를 전했으며 중립국인 말레이시아에서 기존 1일에서 4일로 연장하여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니몰 상무부 장관은 프놈펜에서 상무부 원래회의를 주재하며 핵심 경제지표 점검과 무역 추진 현황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안건에는 2025년 상반기 종합보고와 함께 오각 전략 프레임워크 1단계의 성과지표 점검과 상무부의 주요 활동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캄보디아와 중국이 협력하여 백멜리아 사원의 동측 참배로 복원 작업을 완료하고 공식 개장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메콩 란창 특별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양국의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과 국경 문제 논의를 위한 회의를 다음 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휴전 이후 긴장 완화와 국경 안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첫 공식 협상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무력 충돌이 발생한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 오다민 제이주 지역에 22개국 대사와 4개 국제기구 대표단이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외교단은 휴전에 대한 지지와 함께 캄보디아와 태국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장기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8월 1일 캄보디아산 제품에 대해 기존 49%에서 1단계 조정으로 36%였던 관세를 최종 19%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섬유 의류 여행용품협회 등 캄보디아 산업계는 캄보디아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은행협회와 캄보디아 마이크로파이낸스협회가 공동으로 언론인, 콘텐츠 제작자,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8월 1일과 15일 이틀간 진행되며 캄보디아 은행, 금융 시스템의 기초와 금융 문해력 심화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더 많은 캄보디아 소식은 더보기 링크에 있는 캄보디아 인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